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제둘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까도 봤잖아요. 자, 아까 소설 소개에 이어서 오늘 두두님이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21대 국회에서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과 혐오라고 이제 두 개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차별과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그냥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뭐를 이제 해서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좀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뭐 폭언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차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최근에 바로 뭐 시기적으로 알맞게 인권위원회에서 그 우리나라의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설문조사를 한 게 그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차별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차별을 받는 그런 대상을 보면은 이제 30%로 제일 많았던 게 장애인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외국인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그 다음이 노인, 그 다음 여성 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주로 차별을 받느냐 하면은, 아까는 이제 그분들의 그런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일반인들도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받느냐 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빈곤층이 차별을 많이 받고, 그게 30%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그 전과자들, 그리고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또 이제 이런 분들이 10% 20%씩 그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를 보면은 굉장히 이런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선진국들 위주로, 특히 유럽들 위주로. 그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인식이 그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대할 수도 있는 게 인지상정이지, 뭘 이런 걸 법까지 만들어서 반대를 하려고 하느냐, 뭐 금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인식 때문에 그 2007년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법안으로 올라온 게 7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나라의 좀 국민들의 인식 문제, 그리고 또 이게 프레임화가 쉽게 잘 되는데, 이 차별의 대상 중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제 그런 종교단체들에서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입법화가 안 되고, 굉장히 이제 그 법안 통과되기가 힘든 법인데, 이번에 이제 정의당에서 다시 꺼내 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그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이게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동료 직원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그 여러 인종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고, 또 뭐 여러 나이대들이 있고, 근데 뭐 나이가 많다거나 뭐 특정 인종이라던가 특정 나라 사람이어서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나 그런 언급을 하는 순간 바로 징계 맞고 회사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뭐 휴먼 거지라고 해서 뭐 그 휴먼시아 사는 거지, 뭐 아빠 월급 200만 원이면 200충, 뭐
그래서 엘사에서 그 LH 살면은 엘사라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부터,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그 친구들, 학생들은 또 반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제 그런 되게 초등생, 유치원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 중장년들층까지 굉장히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회생활을 잘 하기 힘들 정도로 뭐 트라우마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좀 지난번에 제출되었던 법안하고 좀 다른 거는 그런 차별의 정의를 좀 더 확실히 하고, 그런 차별을 당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소송이라던가 뭐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뭐 차별을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법이 잘 통과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아직도 우리 인식이 어떤 게 차별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제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없으면은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고, 혹은 뭐 내가 뭐 차별적으로 느꼈다고 이거를 뭐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또 이제 소송이 붙고, 이제 그런 애매한 기준으로 인한 되게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여지가 있고, 또 뭐 표현의 자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말도 못하냐, 뭐 누구 뭐 난민들이나 뭐 이주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말도 못하게 뭐 입을 틀어막느냐, 뭐 이제 이런 언론의 자유 프레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계속 전통적으로 나오는 동성애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이 잘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의식이 이제 점점 선진국처럼 그 이게 그 사람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거거든요. 그냥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뭐 그냥 보기 싫고 빨리 나가라고 뭐 하거나, 뭐 나와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섞여 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의식이 변해가는 게 최우선인데, 그게 이제 느리고,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마음의 고생을 겪고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가지고 그런 의식이 따라올 수 있게 뭐 만들자는 취지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회 초반이고 이 법이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뭐 그 장혜영 의원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지금 제 1호 법안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법인데, 뭐 얼마나 다른 의원들이 이제 동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권 침해, 차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오신 것 같고, 법안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아까 뭐 이런저런 뭐 경우들,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봤는데, 특징이 뭐 노력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바꿔라 뭐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좀 열려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서구 선진국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고
대응도 강력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둔 경험이 있는 나라들,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온 이민자들을 이미 많이 겪은 사람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인권을 걱정하진 않았겠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그 사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그 이민자들에 대한 배려, 서로 다른 것들의 배려가 성숙하고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직 물론 지금 굉장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수적으로 좀 적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숙되느냐도 뭐 얘기해 볼 주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뭐 단일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민족으로 접근하는, 민족 감정이 우선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에 비하면 제가 경험했던 해외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다인종 국가여서 그렇게 민족을 얘기하면 바로 손가락질 당하죠. 겉으로는 물론 그 중에는 거기에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배경이 다르다라는 거를 놓고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서구보다 못하다 라고 접근하기보다 일단 원하는 방향이 뭔지는 알고 거기가 좋다라는 건 알겠으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책을 찾을 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느냐를 봤을 때 서구랑 비교했더니 이렇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서구랑 뭐가 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정의당의 초선 의원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지지에 따라 이거를 드라이브 하는데 힘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뭐 무시할 만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밀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밀려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밀리는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단순히 밀리면 밀리나 보다가 아니라 밀릴 만한 이유인지 아니면 밀릴 만한 이유가 아닌데 지들 밥그릇 싸움하느라, 이권 싸움하느라 밀리는 건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관용의 정도가 중요한 문제인 것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바꾸긴 어렵지만 고정된 건 아니죠. 저는 아마 제 삶이 끝날 때까지 남자일 겁니다만, 제 삶이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가난할지 부자가 될지,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하게 될지,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봤을 때 어느 집에 사네, 가족의 뭐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은 사실 일자리 문제죠. 그게 이런 차별을 불러오기 때문에 차별을 못하게 하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원초적인 차원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런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외국의 사례를 예전에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계급 차별 혹은 직업에 대한 차별들에 대해서 유럽 어른 나라들은 무슨 직업이든 직업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 왜 차인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를 할 때, 그때 찾아진 거는 사람값을 잘 쳐준다, 무슨 일을 하든 충분히 자기 가족을 건사할 만큼 벌 수 있게끔 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에 대한 표피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것도 같이 필요한데, 단순히 일반 시민인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법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법으로 강제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한계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겉으로 욕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서 힘든 가정의 상황이 나아지진 않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원인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문제점들만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점을 못 느끼는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고, 아까 동성애 말씀하셨듯이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등 돌려가 아니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뭘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해서 그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느낄 수 있게 바뀌어가는 것이 단순히 외부에서 얘기를 하고 말고랑 관계없이 같이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복지를 복지로만 접근하고 인권을 인권으로만 접근하고 차별을 차별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사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오시면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인권에 대해서, 좋은 포인트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같이 갖고 오셔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재돌룸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